저희 학회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북한 법제를 탐구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또 통일된 이후에 생겨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로서의 통일법제 연구를 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학회입니다. 저희 학회가 이번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가한 것은 앞으로 통일이 됐을 때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익숙지 못한, 아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시켜줘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고, 또 현재 남북한 사이에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남북한 선거제도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준비로서 이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학술대에 참가하고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는 인사를 올립니다. 영상을 통해서나마 학술대에 참가하시게 될 회원과 참여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헌법적 과제로 개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87년 헌정체제의 피로감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정경유착으로 인한 정치적 부패를 건절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7년 헌법의 성립 당시에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시민적 권리의식이 생성되는 시기였고, 또 절차적 민주주의를 조금 세밀하게 구현하지 못한 점에서 현행 헌법의 한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여진 이 시위대들의 절제적인 그런 행동은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87년 헌정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념 갈등, 또 노사 갈등과 지역 갈등으로 비롯된 분열의 원인은 분단 모순에서 비롯된 것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87년 헌정체제의 극복을 위한 국가 권력의 구성 방법의 변화는 현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통일을 대비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헌법적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법률과 지표와 관련된 행정, 이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정치 영역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보십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보다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정당법하고 공직선거법 개정만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양원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어쨌든 상하원의 경제와 균형 구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어쨌든 양원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일 이후에 북한 지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적절하게 양원제가 있으면 지금 단원제보다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서독 그때 통일 과정 속에서도 통일 전에 먼저 선거제도가 한번 개정되고 그게 결국 선거제도 민주화로 인해 가지고 통일로 이뤄내게 되는데, 사실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게, 저는 그
베를린 장벽이 1989년 그 무너지는 그때 서독의 그 총리 헬무트 콜 총리는 동독의 그 총리 모드로프가 그 통일 협상을 하자 하면서 또 이제 자금이랄까 이런 것도 요구를 했는데 통일 협상에서 그때 이제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는 그걸 거절하고 10개항 프로그램이란 이런 규정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규정에 가장 의미 있는 그 중에 한 개 조문이 어떤 거냐면은 동독과 교류 협상하는 거 더 넓히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서로 같이 통일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독의 민주정부가 먼저 서야 된다. 이걸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민주 선거가 먼저 있어지고 거기서 만들어낸 그 정부와 통일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동독도 결국은 그 선거 제도를 개정해서 민주화된 선거 제도를 개정해서 그 다음에 이제 90년도 3월달에 결국 동독에서 최초로 자유 인민의 그 대의원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뭔가 선거 제도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정치 개혁, 정치 체제의 어떤 개혁의 전제로서의 의미로서 선거 제도 개정이 된다면 남들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잘 반영돼 가지고 결국은 남한과 북한의 선거제도를 잘 만들어서 통일국가 되는데 남도 일조가 됐으면 합니다. 제 발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같이 북한의 어떤 동원된 선거 체제에서의 결과, 이게 선거가 됐고 국민 투표가 됐고 중요한 남북 협상을 할 때 중요한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될 텐데,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될 텐데 저 결과를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적어도 정치 체제가 어느 정도 변화를 해야 우리도 그것을 동의를 받고 할 수 있을 텐데 언제가 돼야 이게 변할 것인가. 아직까지 우리가 선거제도나 정치제도가 변하기는 힘들고 언제 변할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정당이라는 게 발생하는 것이 어떤 경제적 계층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그에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정당이 분화되고 그러면서 정치 시장이 형성되고 선거가 일종의 정치적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북한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조금 더 많은 경제적인 체제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치적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저희 통일과 북한법 학회가 참여를 해서 학술대회를 잘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서 남북한 선거제도를 심층 있게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된 뒤에 선거제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또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정당제도, 선거제도의 올바른 개편이 통일된 미래 한국의 정당제도, 선거제도의 모습을 그리는데 그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러한 학술대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